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학력평가 이유를 논하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저는 먼저 입시 파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진행한 이후에는 우리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과 함께 순차적으로 학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입시는요, 3월 학평 분석으로 수능에 가까이 가다라는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라이브를 보는 이제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한 겁니다. 시험을 보고 정말 하루 내내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을 끝내고 오늘 이 시험이 어땠는지 상당히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입시를 다룰 텐데요. 먼저 한 30분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3월 학평을 분석을 총평 정도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3월 학평의 의미와 또 그 활용은 어떻게 할 건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학평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총평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게 저는 이러한 설명회를 할 때 항상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다 달라요, 입장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년도 수능 대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 3월 학평 시험은 전국연합학력평가로 N수생이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보다 보니까 아직은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성장기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전년도와 함께 1대1로 비교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년도 수능과 비교를 해서 과연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선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는 좀 쉽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약 비슷하다. 그 다음에 영어는 쉽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또 뒤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넘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싶습니다. 분명 체감 난이도는 학생들마다 다 다를 건데, 자, 제가 옆에 총평으로 전체 좀 쉬운 것 같다라고 써놨지만 분명 쉽다고 할 수만은 없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의 이 점수, 원점수, 등급컷만 가지고 좌절 또는 흥분할 필요가 없다. 아무튼 체감 난이도는 꼭 쉽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영상을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가이드라고 해서요, 대학 수학력 시험의 개요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처음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면 지난 1학년, 2학년 때 다 봤던 시험인데 이번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지만 그 이전과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오늘 본 이 시험은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똑같았던 거 아닌가? 아니에요. 달라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수능은 통합형 수능 또는 선택형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의 경우는 공통 문항과 선택 문항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이론상으로는 공통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이 형태의 시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약간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러한 가이드 페이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써놓아 드린 것처럼 문항수가 국어는 45문항 달라진 건 없는데 선택 문항이 11문제고 그 다음에 수학도 선택 문항이 8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공통과 선택은 75%, 25%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수학으로 예를 좀 드리겠는데 어떤 원리로 점수가 나오는지 말씀드리면요. 자, 수학은 선택 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미적분, 기하, 확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으로 집단이 나뉘어서요. 공통 점수와 선택 점수의 분포를 가지고 이 일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의 점수를 공통과 선택으로 나누어서 각각 표준화 과정을 거칩니다. 표준화란 말 생소하진 않습니다. 평균으로부터 얼마 정도로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이 분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각각 거쳐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배점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합니다. 수학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26점이에요. 국어는 24점이죠. 그 해당되는 만큼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택을 0.16 그리고 공통을 0.74를 곱해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요. 선택 과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수학을 응시한 학생이라고 하면 다시 전체 정렬을 해서 표준 점수 산출해서 1등부터 끝까지 정렬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표준 점수가 산출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1년에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이 있어요. 자, 올해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의 이 선택형 수능은 4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난 3개년이 있었겠죠?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는 총 3번씩이었으니까 9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쉬웠냐 어려웠냐를 판단하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바로 뭐냐면 최고 표준 점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별로 나오는 이 점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높았다 낮았다 이러잖아요. 국어는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수학에 비해서 좀 예민합니다. 쉬우면요. 표준 점수가 자 모의평가이긴 하지만 127점, 124점 다 맞은 학생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려웠어요. 자, 지난 수능, 이 직전 수능이었습니다. 최고 표점이 150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최고 표점을 가지고 시험의 난이도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총 3개년의 수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년차, 3년차 좀 비슷하죠. 네, 즉 국어가 어렵게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2년차는 최고 표점이 134점, 130점 정도 되죠. 이 정도면 좀 쉬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국어였습니다. 수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요, 난이도에 크게 최고 표점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잘 받지 않는 편입니다. 자,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자, 3년차인 작년 수능에서는요, 최고 표점 미적분에서 148점이었고요. 그리고 확통은 137점으로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그 흐름도 보여드렸죠. 그렇게 공통과 선택 과목에서 그 선택 집단에 따라서 점수 계산이 있었고 산출되는 표준 점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여오는 이 페이지는 바로 뭐냐면요. 물론 만점에 해당하는 최고 표점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국어하고 수학의 최고 표점 비교하는 겁니다. 자, 1년차, 2년차, 3년차입니다. 자, 형태가 비슷합니다. 1년차와 3년차의 수능에서는요. 국어의 최고 표점, 수학의 최고 표점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2년차에서는요. 국어의 최고 표점이 145점이었, 수학의 최고 표점이 145점이었고 국어가 134점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차하고 3년차에는 국어와 수학의 최고 표점이 비슷하고 난이도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국어 수학에 이 변별하는 이 어떤 가치가 비슷했다면 2년차 때는 국어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어를 잘 봐도 또는 좀 못 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적었던 시험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 표점을 가지고 1년차에, 2년차에, 3년차에 난이도가 이 정도였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국어하고 수학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느냐 벌어지지 않냐에 따라서 그해 입시에서의 영향력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대학 수학력 시험의 표준 점수 계산 방식, 공통 선택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지식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정리해 보면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유리한 편이에요. 수학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 학년도가 지남에 따라서 선택 과목의 쏠림이 점점점 보이는데요. 우선 이 국어를 보면 전체적으로
언어와 매체가 40%까지 늘었습니다. 이제 응시자 기준입니다. 1년 차 때는 30%였어요. 언어와 매체가. 2년 차에 35%, 3년 차에 40%. 시험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가 유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위안 과목으로 점점점 쏠려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이는 게 지금 뭐냐면 이게 점유율 추정인데요. 우리 대성 마이맥에서 우리 회원이 많지 않습니까? 자,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응시자가 지금 저 정도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1등급 과연 자, 작년 기준으로 엄매가 40% 정도의 응시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40%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3등급에서도 매우 높이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학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요, 확통이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응시자 기준으로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45%까지 떨어졌고 미적분이 51%까지 늘었고요. 기하는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점점점 선택하는 응시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자, 점유율 압도적입니다. 자, 미적분이 전국 수험생의 약 반밖에 되지 않는데 1등급 점유율이 어떻습니까? 난이도에 따라 점유율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94%를 차지했고요. 2등급 79%, 3등급 76%.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에 산출되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위 등급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본 3월 학평시험은 어땠는지. 자, 추정치입니다. 가채점이기 때문에 자,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실채점 결과와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감안하고 당연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4학년도와 25학년도에 지금 3월 학평을 지금 비교를 해보는데요. 자, 보시면 국어 작년 최고 표점은 화작과 언매 순으로 보면 146, 150이에요. 자, 이번 어떻습니까? 화작과 언매 147과 150 유사하죠. 1등급 표점도 역시 유사하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 아니에요? 라고 반박하고 싶겠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3월 학평 시험은 N수생이 합류하지 못해 있죠. 참고로 작년 수능은요, N수생이 거의 35% 정도였습니다. 자, 그 학생의 비율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성장기에 있는 시작점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작년의 수능 점수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서 작년 수능과 비슷하네 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총평을 말씀드릴 때 작년보다는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확통이 작년 수능에서 최고 표점 137점이었고 미적이 148점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번 3월 학평 확률과 통계가 154점 그리고 미적은 158점으로 표준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훨씬 높으면 훨씬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자,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많아요. 네, 많지만 이걸 정말 시험의 난이도만 봤을 때 수능만 보면 이 보정하는 거 말고 정말 난이도, 시험 난이도만 본다고 하면 작년과 좀 비슷하게 또는 그보다 약간 쉽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최고 표점이 높게 나타나면 1등급 컷도 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작년 미적 기준으로 1등급 컷이 원점수 84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약 78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국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학평 점수에 1등급, 2등급, 3등급 컷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보는 뜨끈뜨끈한 지금 현재 대성 마이맥에서 업데이트 시켜놓은 이 직전 점수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익숙하지 않은데 이 공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요, 이 1등급 컷, 2등급 컷이요, 점수가 저기 83점이라고 써놨지만 저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합이 83점이다 하더라도 공통을 몇 점 맞았는지 선택을 몇 점 맞았는지에 따라서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이 결과가 달라져 가지고요. 83점인데도 2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점수는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느냐? 네, 바로 최빈 값입니다. 83점 정도에서 언매가 1등 컷에 걸리더라. 화작은 85점에서 많이 걸리더라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은 가채점 단계이니까 시험 본 당일의 점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점수, 등급의 컷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라고 회자되고 있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는요, 현직에서, 그러니까 교사였을 때와 이제 강남대성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상 통계적으로 근거를 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느낌적인 걸 저는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학평은 2학년과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는 3학년 전국학력평가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학력평가, 3학년 학력평가. 자, 우선 큰 차이를 보이는 게 형태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공통 선택이라고 하는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의 시험 범위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작년 2학년 마지막 시험조차도 수투 끝까지 나온 게 아니었었습니다. 자, 이번 3월 학평 수학 어떻습니까? 선택 과목 이 세 개 다 모두 세 개의 대단원이지만 세 개의 대단원 내에서도 각 중단원 첫 번째까지밖에 나온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선택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 수열의 극한, 이제 미적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열의 극한 단원에 대해서 마스터가 돼 있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올 수도 있고 미분 적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수열의 극한이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은 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3월 학평의 선택은 8문제인 건 수능과 똑같지만 범위 자체가 매우 작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는 선택 과목이란 게 없었는데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선택 과목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작년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항의 이 형태부터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국어는 전에는 구분이 없던 45에서 34문제 플러스 11문제로 되어 있고 수학의 경우는 기존에는 선다 그리고 단답형이 21, 9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15, 7, 6, 2로 나뉘게 됩니다. 자, 3월 학평의 등급을 수능과 다르다는 걸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교육청 시험은 선택 과목이 각 과목별로 6분의 1만큼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6평 봅니다. 6월 평가원은요, 3분의 2 정도 출제됩니다. 3개 대단원 중에 2개 대단원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평가원과 수능은 전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올해 만나게 되는 앞으로의 6평조차도 실제 평가원을 출제를 하는 거지만 전범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3월 학평의 등급. 자, 오늘 이게 가채점 등급을 여러분이 또 볼 수도 있지만 실제점이든 가채점이든 이 등급이 수능 그대로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자, 먼저 국어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예요. 자, 여기는 점수, 이게 점수가 아니라 비율인 거, 이제 100분입니다. 1등급 100분이 컷은 96이에요. 그 다음에 89, 77, 60입니다. 자, 이게 아래로 떨어져요. 대체적으로 이게 통계적입니다. 자,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게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법과작문은 통상적으로 96%, 그러니까 100분이 96에 걸리는 친구는 100분이 88까지 통상적으로 떨어지더라.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걸 지금 선택 과목인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언어와 매체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편이에요. 수능까지 봤을 때.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2년치 대성마임에게 이 표본조사를 한번 노출을 해드립니다. 24학년도는 작년이고요. 23학년도는 재작년입니다. 자, 그 당시에
3월 학평에서 1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학년도에 6평 때 1등급 받은 학생이 43%라는 소리예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색깔 칠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57%는 이걸 유지를 못한 떨어진 학생이다. 그리고 1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9월에는 53%가 떨어지더라. 수능에서는 약 60%가 하락하더라 라고 하는 걸 통계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걸 보면 약간 우울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 통계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2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2등급을 유지할 수도 있고 1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버티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2등급으로 시작했지만 6평에서 떨어진 학생, 9월에서 떨어진 학생, 수능이 떨어진 학생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긴장을 하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끔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등급으로 시작한 학생이 24학년도 6평, 9평 수능. 자, 옆에 23학년도도 있습니다. 자,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떨어진 학생의 비율을 보면 23학년도에 비해서 24학년도가 매우 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23학년도의 국어는요, 시험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어려웠어요. 보통 시험이 어려우면 원래 잘했던 학생들조차도 버티기가 힘든 게 보통 통상적인 결과인데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 이제 대부분의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미적분과 기하 선택자를 시작점 1컷, 2컷, 3컷, 4컷에 해당하는 100분위를 가지고 봅니다. 자, 또 보시면 역시 화법과 작문처럼 확률과 통계가 자연계 학생들이 보는 미적 기하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3월 학평 시작점 학생이 나중에 6평 또는 9평 또는 수능에 어떻게 되는지를 시작점과 이 종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학평에 1등급 받았던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56.6%입니다. 국어에 비해서 수학은요, 통상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상수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등급으로 시작한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 2등급 학생이 2등급으로 버티는 경우들도 보면 적진 않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월 학평은 재학생만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능은 작년 기준에 약 35% 정도의 N수생이 합류해서 본 시험인데도 올라갔거나 버틴 학생들 비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등급이 끝까지 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통계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은 반드시 올라가는 학생 그리고 최상위 점수를 버텨주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준비해 봤습니다. 3등급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3월 교육청과 수능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국어의 1등급을 보니까 23학년도에는 50.4%, 39.3%로 버티는 친구가 확실히 작년엔 적었어요.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수학은 쉽던 어렵던 대체로 유사하게 버텨준 편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 올해 수능이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실력을 꼭 키워서 저 통계 믿지 말고 나는 무조건 성장해서 마지막까지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거다라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학평을 분석하고 3월 성적이 수능 성적까지 과연 가는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휘둘릴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통계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확신을 드렸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꼭 실력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수능 보기까지 아직도 200일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본 3월 학평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 될지 이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이라면 이미 시험 끝나고 왔잖아요. 매우 지친 상태 보고 있는 정말 대단한 학생인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못 봤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해서 우울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럴 거면 모의고사를 안 봐야 되는 거죠. 네, 분명 우리한테 도움이 되게끔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3월 학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수능 유형에 보다 가까워졌다. 왜 제가 보다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기존까지 봤던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학년, 2학년 시험도 그래도 수능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보는 거지만 좀 더 가까워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입시에 해당하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진짜 만나본 거예요. 완벽한 수능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수능 유형에 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3월 학평을 만났잖아요. 공통 선택의 유형을 이제 만나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내가 실전을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 감각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면요. 오늘 본 이 시험지 오답 노트 한다고 잘라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우리의 오늘 본 시험지는요. 이미 온라인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운받아서 오답은 그걸로 하시고요. 여러분이 받은 시험지는 원본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봤더라도 못 봤더라도 다음 모의고사 볼 때는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맞아. 내가 3월 학력 평가 볼 때 이랬어. 아, 나 이래서 시간 운용이 잘 안 돼가지고 이랬어. 라는 것도 복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잘 본 시험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한번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앞으로 실전 컨텐츠를 풀어보더라도요. 이렇게 학교 시험 차원에서 보는 실전 경험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이 기회들 꼭꼭 곱씹을 수 있게끔 원본 형태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이 지금 실전 수능과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 시험 전범위가 아니란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다고 해도 아직은 전범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공부를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성적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범위가 아닌 점 다시 명심하시고요. 이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같은 시험은 전국 단위 시험이에요. 학교 내신 시험만 본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찾을 수 있지만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에 따라서 점수가 전국적인 스탠다드한 위치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국연합학력평가나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전국 단위의 이 수능 형태의 시험을 봤을 때는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입니다. 모의고사 수시 전략의 잣대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3 학생이라고 하면 모의고사 볼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 한 4번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9월 가채점 단계를 보고 수시 원서를 씁니다. 이 정시를 지원하는 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이 모의고사 추이를 보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시험들이 매우 중요한, 나중에 수시 원서 쓸 때 정시를 예측할 때 매우 귀중한 잣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의고사를 그런 기준점이 되는 그 하나의 큰 관문을 지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평과 모평, 이제는 실전처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시험에서 익숙하지 않았다고요?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자, N수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향상될 건지 유지할 건지 하락할 건지는 앞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향상할 겁니다.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듭니다. 오늘의 이 시험을 정말 잘 본 학생도 있겠지만 못 본 학생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상처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대성학원의 김원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